안녕하십니까.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교육홍보팀장 이경화입니다. 전남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어떻게 준비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김하생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문식 센터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전남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을 공동체란 도대체 마을 공동체는 무엇인지 민문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실 건지 이제 방향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참가자의 마을과 구경꾼의 마을이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들이 마을을 우리가 지역을 바라볼 때 참가자였는지 아니면 구경꾼으로 바라봤던 건지 한번 살펴볼 일이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지역에서 구경꾼이 아닌 참가자가 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마을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터죠.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주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범주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대관계를 가져서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부터는 저희가 우물물을 같이 먹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을동자를 써서 동네란 말을 저희가 썼던 거죠. 그런데 이 동네의 의미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어떤 범주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나와 이웃이 같이 유대관계를 갖는 관계망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마을의 범주를 법정 통이라든가 리 단위로 되게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범주를 뛰어넘어서 읍면동 단위의 로컬, 지역 단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 공동체란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체감을 할 수 있는 토대인 마을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협력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흔히 겪는 오해가 벽화를 꾸미거나 무슨 나무나 꽃을 심지 않은 어떤 물리적인 경관 개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포함은 되지만 핵심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 안에 지역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같이 추구하는 유대감을 갖는 집단이라는 어떤 인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내가 사는 어떤 삶의 공간을 전문가와 행정이 주도해서 공공의 조건을 안겨줬다면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대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는 사실은 주민 자치하고 쌍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할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마을 공동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어르신이라든가 보행의 어떤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고립되는 어떤 사건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식구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돕는 사람은 이웃 사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도와서 고립의 문제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교류하고 돌보는
그런 어떤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하고 주민자치는 사실 연동되어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기반시설은 높고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농촌은 농촌대로 마을이 소멸되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그동안에는 정부만 바라보고 행정만 바라보고 전문가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해 있는 골목, 아파트, 자연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생활 속의 문제를 주민이 삶의 주체로 나서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활동이 한국 사회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라는 어떤 주체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이루고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을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해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뒤에 자세히 또 설명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을 만들기에 오해를 불식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을 만들기, 초창기 마을 가꾸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을 가꾼다고 하니까 우리가 벽면에 벽화를 그려야 되나? 예쁜 꽃을 심어서 화사한 마을로 가야 되나? 근데 분명히 이것도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을 만들기라는 게 단순히 환경 개선을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체로 나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고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주인공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 문제로 환경 개선, 경관 개선이라는 아이템으로 가서는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좀 있습니다. 꼭 이런 순서로 가는 건 아닌데 예시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같이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사람도 세우고 같이 토론해서 일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 회를 만들까? 마을 만들기 추진회를 꾸려볼까? 하는 협의체도 꾸리고 같이 토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오래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게 잘 됐는지 서로 평가도 해보고 축제도 해보면서 내년에 더 나은 마을로 가보자라는 어떤 과정을 그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을지 또 잠깐 설명드리면 주민들끼리 이렇게 마을에 학교를 해본다든가 주민들끼리 워크숍을 해본다든가 마을에 대해서 기록을 해본다든가 마을의 브랜드, 마을의 비전, 이런 마을의 할 일, 마을의 총회 같은 걸 통해서 결정해보는 이런 민주적인 과정까지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남은 8,500개 통과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마을이 마을의 총회가 이루어지고 마을의 계획이 수립되고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을의 학교가 생기고 마을의 기금이 생기고 마을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관련된 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게 모든 것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범주가 되겠습니다. 전남 마을의 공기빛깔은 맑음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기빛깔이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어려우시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개념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마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닌 어떤 주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러면 마을 만들기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단계를 좀 더 보기 쉽게 단계별로 지시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만든 게 공기빛깔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전남 마을의 공기빛깔은 맑음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고요. 공기빛깔의 공은 먼저 첫 번째 마을에서 공부하는 거고, 기는 마을의 미래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깔은 마을의 어떤 정체성, 빛깔, 브랜드를 찾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어떤 성장 과정이다. 우리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공부하고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고 계획을 수립해보고 마을의 정체성, 빛깔을 찾으면 우리 마을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멋진 마을로 근사한 마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공단계입니다. 공단계는 먼저 주민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마을의 자원을 찾아 기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에 유래가 있죠. 우리 마을에 특별한 어떤 보물들, 환경, 특산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잘 기록하고 그려보거나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마을 이야기지도 같은 걸 그려서 예쁘게 마을 해관에 잘 그려놓아서 게시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영상이 갖는 어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을의 영상을 만들어 본다든가 등등 마을의 신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홍보물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기록 과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앗 사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사업을 공단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단계는 우리 마을을 그려보는 단계지만 사실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차근차근 한번 수립해보자는 거죠. 우리 마을이 5년 후에 이런 마을로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떤 돌봄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축제가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보는 게 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싹 단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념해야 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빛깔입니다. 빛깔 단계는 우리 마을의 정체성이죠.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다. 특색입니다. 특성을 잘 정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연결해서 마을의 테마길도 만들어 본다든가 마을의 기업을 만들어 본다든가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 본다든가 어떤 등등 우리 마을에 잘 어떤 정체성을 마련하시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단계별로 하시고 혹여 이걸 단계를 놓치셨다면 세 단계를 동시에 고민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한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생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공동체 활동들은 어떠한 형태로 어떤 활동들의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요. 실제 우리 마을이 또는 우리 읍면동이 또는 우리 시군 안에서 무언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과정에 대한 일들부터 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이 조직화되고 계획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전남 안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터에 대한 생활 양식을 좀 바꿔가는 일 또는 생활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일 또는 우리에게 일자리나 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생활문화 서비스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공동체 활동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공동체 활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권 중심의 활동과 주제별 중심의 활동,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건가를 고민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행정리 단위의 활동 또는 아파트라고 하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간 또는 읍면동이라고 하는 좀 중대 규모의 공간들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마을 행정리 안에서 또는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읍면동 안에서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 소규모의
주민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실제 우리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문화, 환경, 보건, 복지 또는 청년, 다문화 여성, 경력단절 여성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활동들은 작은 규모의 활동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할 건지에 따라서 유형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런 활동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일인지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핵심인지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터에 필요한 어떤 사회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다 공익적인 가치에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 공동체의 형태를 띌 건지 또는 생활 공동체의 형태를 띌 건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사업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의 목적으로 활동할 거야 또는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 중심의 활동을 할 건지 이것 또한도 함께 먼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활동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선정하시게 되는데요.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우리 마을 공동체는 지역 단위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소득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험사업, 소득사업들을 우리가 할 건지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삶터를 보다 아름답게 살기 좋게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공간 환경들을 개선할 건지 또는 우리 살고 있는 마을 안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문화적 바탕 위에 삶의 질,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공동 문화복지 활동들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사회 문제들, 또 사회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일 또한도 그 사람들 대상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도 있고 또는 그분들의 어떤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위한 소득사업들을 고민할 수도 있겠고 또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등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들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사례를 이미지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여기는 주민자치 활동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의 읍면동 단위 안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서로 돌보기 위한 활동들도 우리 공동체 활동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구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지역의 이웃들과 서로 인사하며 교류하면서 좀 안전한 마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신나고 즐거운 문화가 싹 트는 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활동들을 한 사례들입니다. 네, 여기는 청주시의 수암골인데요. 여기는 제빵왕 김탁구로 유명해진 관광지인데 이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게 돼요. 그런 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완주군의 사례인데요. 고령화된 우리 마을, 우리 전남에도 과소화된 마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과소화 마을들이 어떻게 지역의 사람들을 유입하게 할 거고 또 과소화된 마을이지만 고령화된 마을이지만 어떻게 마을 안에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할 건지를 고민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실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통한 두레농장으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그 두레농장을 활용해서 귀농 귀촌인들의 인큐베이팅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읍시의 사례네요. 정읍시에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들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렇게 소액 사업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축제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담양군의 대덕면에 있는 운수대통 마을인데요. 우리 마을은 귀농귀촌인들과 선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좀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을에 향약,
화백회의 제도도 넣고 마을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장 순환제도 하는 이런 작은 규모의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의 문화, 복지, 자치가 싹트는 그런 마을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수북면의 개동마을인데요. 마을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우리 농촌 마을의 청소년들에 대한 미래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절임 배추 사업, 김장 체험 사업 등을 통한 소득 사업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의 바탕이 되어주는 청소년을 돌보는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고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측면에서의 소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마을이 이제 담양읍의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첨단지구하고 바로 맞바로 보고 있는 마을인데 그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은 이러다가 사라지겠네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예전에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예로부터 해왔던 전통 가래치기라고 하는 문화 활동들을 다시 복원해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활동들도 이렇게 우리가 주민 공동체 활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 분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도 가꾸면서 가꿔낸 환경을 바탕으로 소득 사업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례예요. 우리 마을에 버려져 있는 저수지 인근에 버려져 있는 그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내고 마을에 구절초라든가 국화와 같은 다양한 꽃들을 심고 그 꽃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부산물로 이렇게 차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성북구의 기름예술사랑방인데요. 우리 예술을 하시는 공예공방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존하는 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생활예술공예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마을에 환경교육도 진행하면서 또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에 맞춰서 공동 민화 작업도 하고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을 바탕으로 돌멩이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 동네 곳곳에 정말 숨겨진 재미난 보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전남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활동들을 아이템을 선정할 때 우리가 씨앗 단계를 하는지 새싹 단계에 이번에 진입을 하는 건지 또는 열매 단계에 이번에 우리가 진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활동 아이템들을 정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씨앗 단계는 공동체를 좀 회복하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탄탄하게 끈끈하게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활동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새싹 단계는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마을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단계를 이렇게 진출하실 공동체분들은 우리가 이제 열매 단계 이후에 공동체 활동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단계들이 없죠. 바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프로그램들을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거점들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공동체 활동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마을 공동체 활동 내지는 우리 공모사업의 활동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공동체 활동은 활동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남에는 마을 지원 행복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도와서 마을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가입니다.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마을에 주민 상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시군에 마을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12개소가 여수, 순천, 나주를 비롯해서 12개소가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센터로서 전남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유관 기관과 교류 협력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튜브 채널로 전남 마을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공동체의 다양한 홍보와 활동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마무리에 공기빛깔 영상 5편을 링크해 두었으니까 꼭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마을 활동과 방향 그리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